현실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훨씬 더 섬뜩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웃집 할아버지가 밤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을 수도 있죠.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가게 주인이 실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밀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런 현실에서 벌어진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53세의 역사 연구자 아나톨리 모스크비는 29구의 어린 소녀 시신을 무덤에서 파내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 시신들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꾸며서 인형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체포된 후에도 그는 전혀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당신들이 그 아이들을 차가운 땅에 버려뒀잖아요. 나는 따뜻한 집으로 데려와서 보살펴줬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부모님은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죠. 집안에 큰 인형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도 단순히 취미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모스크비는 군 정보부에서 번역가로 일했고 소련 붕괴 이후에는 역사서를 집필하는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생물학과 묘지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수년간 계속해서 시신들을 파내어 집으로 가져와 보관했죠.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가 이런 시신들과 함께 생일 파티까지 열었다는 점입니다. 2011년 무덤 훼손 세습 사건의 혐의로 체포된 그는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894년 태어난 레오나르다 치안출리라는 여성은 1930년대 작은 마을 코레지오에서 비누 가게를 운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삶은 끝없는 시련의 연속이었죠. 사기 혐의로 짧은 옥살이를 했고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기도 했으며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를 괴롭힌 것은 심각한 유산 문제였어요. 17번의 임신 중에서 3명은 유산으로 10명은 어린 시절에 잃었거든요. 살아남은 4명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병적일 정도로 걱정이 많았죠. 어린 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점술과 타로에 더욱 빠져들게 되었고 한 점쟁이로부터 남은 아이들도 모두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점쟁이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해요. 레오나르다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들이 군대에 입대한다고 하자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살아남은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여성들을 가게로 유인해서 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녀의 방법은 정말로 끔찍했어요. 점을 봐주겠다거나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겠다고 속여서 여성들을 유인했거든요. 희생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한 다음 도끼로 살해했어요. 그런 다음 시신을 가성소다로 끓여서 녹인 후 살과 지방으로 비누를 만들어 가게에서 팔았다고 하니까요. 이웃들과 친구들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비누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인육으로 만든 비누를 사용하게 된 거였죠. 더 끔찍한 것은 그녀가 피해자들의 지방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직접 먹기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살인 이후 한 목격자가 희생자가 가게에 들어간 후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체포되었습니다. 2018년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기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 모로코 출신 여성이 7년간 교제했던 남자친구를 살해해서 요리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남자친구가 다른 모로코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그녀를 떠나려 했던 것이 범행의 동기였다고 하죠. 버림받은 분노로 미쳐버린 이 여성은 남자친구를 살해했어요. 시신을 조각내어 믹서기에 갈아서 쌀과 야채를 넣고 전통 모로코 요리로 만들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녀가 이 요리를 근처에서 일하는 파키스탄 건설 노동자들에게 가져다 줬다는 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 고기를 먹게 된 건설 노동자들이 나중에 진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상상이 안 가죠. 사건은 피해자의 형이 실종된 동생을 찾아 나서면서 해결되었어요. 그가 여성의 집에 있던 믹서기에서 치아 한 개를 발견했거든요. 경찰이 출동해서 DNA 검사를 한 결과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제서야 여성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인간의 유해로 물건을 만드는 것에 관해서라면 에드 개인만큼 창의적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1950년대 당국이 에드의 집을 수색했을 때 발견한 것들은 정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거든요.
에드는 참수와 시체 애호, 그리고 기괴한 수공예품 만들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위스콘신주 플레인필드의 평범한 주민으로 살았던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이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에드는 1950년대 중반 혼자 남겨지게 되자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1957년부터 플레인필드 주민들이 실종되기 시작했죠. 경찰이 집을 수색한 결과 인간의 피부로 만든 옷, 사람 얼굴로 만든 가면, 인간 젖꼭지로 만든 벨트, 그리고 병에 담긴 여러 장기들이 집 곳에 있었거든요. 에드는 지역 여성들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근처 묘지에서 최근에 매장된 시신들을 파내어 자신만의 기괴한 공예품 재료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버팔로 빌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이 남자는 결국 살인과 정신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84년 구금 상태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후아나 바라자 삼페리오라는 여성이 작은 노부인 살인마로 불리며 악명을 떨쳤어요. 현재 멕시코 산타 마르타 아카틀라 교도소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그녀는 최소 48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낮에는 팝콘을 팔고 가끔 레슬링 경기에 참여하며 평범하게 살았지만 멕시코 당국에 따르면 나머지 시간에는 노인 여성들을 사냥해서 살해했다고 해요. 1990년대부터 2006년 1월 25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거의 50명을 살해한 후아나는 이웃이 범행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목격당해서야 잡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모든 살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고 17건의 살인 혐의로만 기소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재판에서 759년형을 받았지만요. 후아나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였으며 실제로 노인 여성들을 제거하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왜곡된 생각은 아마도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위험한 남자들에게 맥주나 현금을 받고 팔아넘겼거든요. 성장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이 나이든 여성들 전체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브루스 맥아더는 겉으로 보기에 정말 행복하고 친근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외향적이고 상냥하며 쾌활한 성격이라고 말했죠. 하얀 머리와 수염을 가진 그는 2016년 토론토 에진코트몰에서 완벽한 산타클로스 역할을 했어요. 휴일 시즌 동안 산타 일을 하는 66세 조경업자였고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던 것은 브루스가 시체에 대한 이상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시체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연쇄 살인범이기도 했거든요. 조경업자라는 직업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피해자들의 시신을 고객의 정원에 몰래 매장했어요. 고객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조경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명의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브루스가 주로 노린 것은 처치 웰질리 지역의 노숙자들, 빈곤층, 그리고 이민자들이었어요. 주로 성소수자가 많이 사는 지역이었죠. 브루스의 살해 방법은 정말로 오싹했습니다. 목을 조르는 것이 그가 선호하는 방식이었거든요. 희생자의 목에 밧줄을 감은 다음 금속 막대로 조여서 숨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고 해요. 더 끔찍한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브루스는 사진 촬영을 했거든요. 희생자들에게 털코트 같은 옷을 입히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포즈를 취하게 했어요. 한 희생자는 입에 시가를 물리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합니다. 토론토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당국은 유해를 찾기 위해 77개의 부동산을 확인해야 했어요. 브루스가 조경일을 했던 화분과 정원 곳곳에 많은 희생자들을 숨겨놨거든요. 그가 체포된 후에도 경찰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시신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1935년부터 1938년까지 클리블랜드의 킹스버리런에서는 정말 미스터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0뒤에서 13구의 시신이 버려진 채 발견되었는데 이 지역은 도시를 가로질러 쿠야호가 강으로 이어지는 개울 유역이었어요. 희생자들은 최소 7명의 남성과 5명의 여성으로 대부분 노숙자나 성매매 종사자들이었죠. 이런 불행한 사람들은 클리블랜드가 대공황 여파로 힘들어하던 시기에 극빈층으로 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경우 실종 신고조차 몇 달 후에나 접수되었고 때로는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도 누구도 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특히 섬뜩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시신이 머리와 팔다리 없이 발견되었다는 점이에요. 8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발견된 유해는 오직 몸통뿐이었거든요. 이것은 여전히 클리블랜드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범죄로 남아 있어요. 살인범은 현재 킨스버리런의 미친 도살업자로 알려져 있지만 믿기 어렵게도 경찰은 아직까지 그의 신원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살인은 범인이 아마도 어디론가 사라졌을 때 갑자기 중단되었어요. 몇 년 동안 더 이상 몸통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당국은 여전히 모든 머리와 팔다리를 찾지 못했어요. 오늘날까지도 미친 도살업자가 희생자들의 머리와 팔다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캐서린 나이트는 남자친구를 살해해서 스튜로 만든 끔찍한 범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최초의 호주 여성이 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살인은 평생에 걸친 독성 관계의 결과로 일어났어요. 캐서린의 인생과 연애 관계는 학대와 폭력 그리고 무서운 분노 폭발로 가득했거든요. 1995년 그녀는 친구와 가족의 말에 따르면 결국 자신이 살해하게 될 남자 존 프라이스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와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존이 결혼을 거부하자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2000년 두 사람이 다투었을 때 캐서린은 프라이스의 가슴을 찌르려고 했어요. 프라이스는 그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야 했지만 나중에 화해했죠. 하지만 프라이스는 두 명의 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나이트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2월 29일 그녀는 존의 집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그를 유혹했고 그가 잠들자 37번을 찔러 살해했어요. 캐서린은 그의 시신을 끌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육점 일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그의 머리를 자른 다음 그의 시신을 감자와 호박, 스쿼시와 약간의 그레이비와 함께 요리해서 나중에 존의 아이들에게 제공하려고 했다고 해요. 연인을 요리한 후 캐서린은 존의 목 없는 시신을 가져다가 침대에 눕혔어요. 그녀는 많은 약을 삼키고 기절했고 다음날 아침 존의 동료들이 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걱정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발견되었죠. 존의 시신과 그녀의 끔찍한 요리 잔해도 함께 발견되었고요.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내면에는 어떤 어둠을 품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곳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다행히 이런 극단적인 범죄자들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량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안전하게 지내시고 주변에 이상한 징후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들로 찾아뵙겠습니다.